우리의 삶은 종종 얇은 유리판 위에 지어진 위태로운 모래성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햇살을 받아 그럴싸하게 빛나 보이지만 작은 충격 하나에도 산산조각 날 수 있는 기만적인 평화. 우리는 그 아슬아슬한 평온함 아래 얼마나 거대하고 시커먼 거짓이 따리를 틀고 있는지 좀처럼 알지 못합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남편 동훈의 헌신적인 그림자로 한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살아온 수연의 산도 바로 그런 모래성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남편의 권유로 억지로 받은 건강 검진에서 작은 물혹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흔한 증상이라며 가볍게 넘겼지만 동훈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수연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것이 수연의 평온했던 삶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한 마리 악마의 서막이라는 것을 50대의 순진한 아내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동훈은 초조한 듯 손톱을 거칠게 물어뜯으며 눈동자를 굴린다. 여보, 당신은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 몰라. 내가 따로 알아봤는데 의사가 그러는데 이 무릎 놔두면 악성 종양으로 암으로 번질 확률이 엄청나게 높대. 내가 아는 최고의 명의한테 벌써 뇌물까지 줘가며 수술 날짜 잡아놨어. 아무 걱정하지 마. 당신 몸은 내가 지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수술대에 눕기만 해. 수연은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마주 잡으며 다정한 미소를 짓는다. 당신도 참 유난이기는. 의사 선생님도 그냥 간단한 낭종 떼는 거라면서 당장 수술할 필요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 알았어요? 알았어? 당신이 정 그렇게 걱정된다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당신이 내 생각해서 이러는 거 내가 모를까 봐? 수연은 남편의 그 비정상적으로 불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를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착각했습니다. 아내의 몸에 굳이 칼을 대면서까지 남편이 지키고자 했던 진짜 목적은 다름 아닌 20살이나 어린 내연녀의 끊어져 가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이기심은 그렇게 수연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술실의 차갑고 소독약 냄새 가득한 공기가 수연의 연약한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눈부신 무영등 아래에 누운 수연은 남편이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마음을 편안히 먹으려 애썼습니다. 차가운 마취약이 링거를 타고 혈관으로 흐르는 순간 수연의 의식은 저항할 틈도 없이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남편 동훈은 수술실 앞 대기석이 아닌 같은 병원의 가장 깊숙하고 비밀스러운 VIP 병동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희귀 신장병으로 죽어가던 내연녀 주아가 수연의 장기로 얻게 될 새로운 생명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훈은 막대한 돈과 더러운 인맥을 총동원해 병원 시스템을 철저하게 조작했고 아내를 속인 채 불법적인 장기 적출과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동훈은 의사의 가운깃을 매섭게 잡아채며 낮게 으르렁거린다. 원장, 모든 기록은 완벽하게 조작된 거 확실하지? 내 아내에게는 예정대로 단순한 낭종,
제거 수술 과정에서 피할 수 없었던 합병증이 있었다고. 그래서 회복이 좀 걸린다고 말해도 혹시라도 외부로 말이 새어나가거나 기록이 남으면 당신들 병원 문 닫는 건 물론이고 당신들 밥줄까지 내 손으로 다 끊어버릴 줄 알아. 명심해, 이건 완벽한 비밀이어야 해. 끝없는 탐욕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타인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조차 쓰레기통에 처박게 만듭니다. 사랑이라는 고결한 이름으로 포장된 이 기만극은 수술실의 날카로운 메스보다 더 잔인하게 수연의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수연은 며칠 만에 간신히 눈을 떴지만 마취에서 깬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겨우 작은 물혹 하나를 제거하는 수술이라고 하기에는 몸이 쇳덩이처럼 무거웠고 오른쪽 옆구리에서 느껴지는 타는 듯한 통증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녀의 숨통을 쥐어짰습니다. 동우는 수연의 병상 옆에 앉아 극진히 간호하는 척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수연의 창백한 얼굴이 아니라 자꾸만 울리는 핸드폰 액정과 병실 밖 허공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쥔다. 여보, 수술 부위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냥 살짝 째는 거라면서 숨을 쉴 때마다 칼로 찌르고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아. 진통제를 맞았는데도 도무지 가라앉지를 않네. 혹시 수술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의사 선생님 다시 불러주면 안 돼. 동우는 시선을 회피하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른 거야. 염증이 좀 깊어서 주변 조직을 같이 정리하느라 큰 수술이 됐대. 그래서 회복이 더딘 것뿐이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 내가 비싼 돈 주고 지어온 최고급 영양제 먹고 푹 쉬어. 나 회사에 갑자기 너무 급하게 처리할 결제 서류가 생겨서 잠깐 다녀올게. 금방 올 테니까 간병인 말 잘 듣고 있어. 아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장기 상실의 고통 속에 밤새 신음하며 뒤척일 때 동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화려하게 회복 중인 내연녀 주아의 VIP 병실로 젠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살과 장기를 떼어준 줄도 모른 채 멀어져 가는 남편의 뒷모습에 안도하며 의지하는 수연의 모습은 인간의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슬프고 무기력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으며 거짓말은 꼬리가 길면 반드시 밟히기 마련입니다. 우연은 때로 가장 잔인하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실을 배달하곤 합니다. 수개월의 시간이 흘러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수연이 남편 동훈의 서재를 대청소하던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평소 동훈이 자물쇠로 굳게 잠가두던 두 번째 서랍이 그날따라 열려 있었습니다. 무심코 서랍 안을 정리하던 수연의 손끝에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걸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수연이 수술을 받았던 그 병원의 로고와 함께 극비원장실 보관용이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먼지가 묻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으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이게 뭐지? 그 병원 서류인데
당신이 왜 이런 걸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뒀을까? 내 수술 관련 보험 청구 서류인가? 의아함 속에 봉투를 연 수연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의료 기록지들을 한 장 한 장 넘겨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환자명 하수연, 진단명 우측 신장 적출, 그리고 클립으로 묶여 연이어 발견된 또 다른 낯선 서류 한 장. 신장 이식, 수술 기록, 공여자 하수연, 그리고 수여자 이주아. 수연의 심장이 쿵하고 갈비뼈를 뚫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수연은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서류를 꽉 움켜쥐며 숨을 헐떡인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 신장을, 내 장기를 내 동의도 없이 떼어냈다고? 낭종 수술이 아니라 신장 적출 수술이었다고. 이주아, 이 여자는 대체 누구길래 내 신장을 가져간 거야?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감각. 믿었던 바닥이 푹 꺼지며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인고의 세월, 가족을 향한 맹목적인 헌신, 남편에 대한 사랑, 그 모든 것이 한낱 거대한 사기극이자 인육을 탐하는 도축장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순간 수연은 목이 메어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오열할 기력조차 빼앗긴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밤새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창백한 얼굴로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동훈의 차가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최고급 보안 오피스텔. 수연은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자신이 목숨 걸고 떼어준 그 신장을 달고 혈색 좋게 웃으며 남편의 품에 찰거머리처럼 안겨있는 젊고 요염한 여자 주아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맙니다. 동훈은 주아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비릿한 웃음을 흘린다. 이제 좀 살만해? 우리 주아, 그동안 아파서 병상에만 누워있느라 고생 많았지? 얼굴에 혈색 도는 거 보니까 내가 다 살 것 같네. 주아는 동훈의 품에 파고들며 콧소리를 내며 얄밉게 웃는다. 다 오빠 덕분이지. 나 살리겠다고 그 늙은 마누라 속여서 장기까지? 빼내느라 오빠가 마음고생 엄청 했네. 근데 그 여자 진짜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 나중에 딴소리 하면서 돈 달라고 질척거리는 거 아니야? 인간이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세상을 원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지만 어떤 이들은 그 뜨거운 눈물을 얼려 자신의 심장을 찌를 날카로운 얼음칼을 조용히 벼려냅니다. 수연은 명백히 후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기를 도둑질해 상간녀를 살려낸 남편이라는 괴물을, 그리고 타인의 피눈물 위에서 목숨을 연장한 저 요망한 여자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거나 머리채를 잡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끓어오르는 피를 다스리는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감정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휘두르는 칼날은 상대를 제대로 다치게 하기도 전에 칼자루를 쥔 나 자신을 먼저 베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산전수전 다 겪은 수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문틈에서
시선을 거두고 뒤돌아서며 입술을 깨문다. 박동훈, 넌 오늘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믿음,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짓밟았어. 내 몸의 일부를 허락 없이 훔쳐간 도둑놈. 그래, 좋아. 내 피와 살인 그 신장으로 연장한 그 잘난 목숨들. 과연 끝까지 그 웃음을 지킬 수 있는지 내가 똑똑히 아주 가까이서 지켜봐 주마. 수연은 조용히 그러나 그 어떤 사냥꾼보다 치밀하게 그들의 일상과 삶을 뒷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그들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주아의 과거에 깊숙이 숨겨진 추악하고 더러운 그림자의 꼬리를 마침내 발견하게 됩니다. 타인의 희생으로 뻔뻔하게 건강을 되찾은 주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짐승 같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썩어가던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내 준 동훈이었지만 몸이 건강해지자 늙고 배가 나온 데다 병적으로 집착이 심해진 그가 슬슬 역겹고 지겨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수연의 뒷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놀라운 사실 하나. 동훈은 그 비싼 병원비와 VIP 수술 비용, 수연을 입막음하기 위한 조작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수연 몰래 무서운 사채를 끌어다 쓴 상태였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산더미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아는 곧바로 동훈을 버리고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주아는 동훈이 잠든 사이 그의 지갑과 통장을 뒤지며 경멸하듯 코웃음 친다. 박동훈, 이 무능한 인간. 돈 많은 척 혼자 다 하더니 알고 보니 빚쟁이 빈털털이었잖아? 어쩐지 요새 쪼잔하게 굴더라니. 내 몸도 이제 완벽하게 다 나았는데 굳이 이 늙고 냄새나는 빚쟁이 옆에서 청춘 썩힐 필요가 없지. 게다가 내 몸에 있는 이 싱싱한 신장, 어차피 공짜로 얻은 건데 해외로 빼돌려서 부자들한테 팔아버리면 평생 먹고 살 큰돈이 될 텐데 내가 미쳤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지독한 탐욕으로 훔쳐낸 생명은 결국 더 크고 괴물 같은 탐욕을 부르는 법입니다. 주아는 동훈의 남은 재산을 모조리 빼돌린 뒤 해외의 불법 장기 매매 브로커와 은밀히 접촉합니다. 수연에게서 빼앗아 이식받은 신장을 다시 적출에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외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며 완벽히 도망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과 밑바닥이 빚어내는 역겨운 촌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수연의 끈질기고 치밀한 조사 끝에 주아에게 위장 이혼을 당하고 철저히 버려진 불법 체류자 전 남편 첸의 존재가 어두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아는 원래 첸과 부부 사이였고 함께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미립국했으나 신장병에 걸리자 수술비와 안락한 삶을 위해 돈 많고 호구 같은 동훈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적을 달성하자 남편인 첸을 쓰레기통에 처박듯 무정하게 버렸던 것입니다. 버림받은 첸은 현재 절망 속에서 도박에 손을 댔고 무서운 조선족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는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바로 그 짐승의 썩은 동아줄을 파고들기로 결심합니다.
수연은 어두운 골목길에서 첸 앞을 막아서며 싸늘한 눈빛으로 위아래를 흐른다. 당신이 그 소문난 첸이군요. 몰골이 말이 아니네요. 당신의 그 잘난 아내 이주아가 당신을 버리고 지금 얼마나 호화롭게 살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첸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침을 바닥에 탁 뱉으며 으르렁댄다. 누구야? 당신 재수없게 길을 막고 지랄이야. 이주아? 그 잡것 이름은 내 앞에서 2번 다시 꺼내지도 마. 한 번만 더 그년 이름 부르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내 첸의 가슴팍에 던진다. 돈 앞에서도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볼까요? 이주아는 지금 아주 건강합니다. 죽어가던 여자가 내 멍청한 남편을 홀려서 내 몸에 있던 신장을 훔쳐다 달았거든요. 당신, 그 빌어먹을 여자에게 배신당하고 받을 빚이 있지 않나요? 이대로 억울하게 죽을 건가요? 수연은 첸에게 거액의 착수금을 선뜻 건네며 주아가 동훈마저 배신하고 자신의 신장을 해외에 팔아 거액을 챙겨 도망치려 한다는 고급 정보를 아주 디테일하게 흘립니다. 수연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손에 직접 저들의 더러운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배신으로 얽히고 설킨 저 쓰레기들이 썩은 고기를 차지하기 위해 짐승처럼 서로를 물어뜯고 파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고 굳은 살이 박인 노년의 여인이 선택한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복수극의 설계였습니다. 첸은 지폐 다발을 미친 듯이 움켜쥐며 도끼가 서린 눈으로 허공을 노려본다. 하, 그 미친 것이 나를 시궁창에 버리고 내 돈까지 다 털어튀더니 이제는 제 몸뚱아리, 아니 당신 장기를 팔아서 혼자 떵떵거리며 외국으로 도망을 가시겠다? 수연은 차갑게 돌아서며 어깨 너머로 툭 던진다. 난 그 더러운 여자의 목숨엔 털끝만큼도 관심 없습니다. 그저 내 소중한 것을 훔쳐간 도둑년 놈들이 2발 뻗고 편하게 사는 꼴을 2눈 뜨고 볼 수 없을 뿐이죠. 당신이 잃어버린 존엄과 돈, 당신 손으로 직접 되찾으세요. 사냥개 노릇만 잘한다면 이 돈의 10배를 주죠. 빚쟁이들의 위협과 복수심, 그리고 눈앞의 거대한 돈에 완전히 눈이 뒤집힌 채는 피 냄새를 맡은 굶주린 짐승처럼 맹렬하게 주아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악인들이 각자의 이기심으로 위태롭게 쌓아 올린 모래성이 서로의 무게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쩍쩍 갈라지며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연의 정보대로 주아는 동훈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오피스텔 금고에 남아있던 현금과 귀금속마저 남김없이 싹쓸이한 뒤 출국을 위해 다급히 공항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뒤늦게 동훈이 전화를 걸어오자 주아는 고향 친구들과 급하게 제주도로 위로 여행을 간다는 뻔뻔하고도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을 남긴 채 홀가분하게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달콤한 도피는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주아는 뒷좌석에 편안하게 기대어 콧노래를 부르며 여권을 만지작거린다. 드디어 다 끝났어. 이제 이 지긋지긋한 한국 바닥도 냄새나고 멍청한 박동훈도 영원히 안녕이야. 나는 브로커 만나서 신장갑 두둑이 챙겨서 동남아로 갈 거야. 새 인생
진짜 여왕의 인생을 사는 거라고. 하지만 공항으로 쾌속 질주해야 할 주아의 택시가 어쩐 일인지 인적이 드문 외곽에 어두운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을 때 콧노래를 부르던 주아는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운전석의 택시 기사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룸미러 너머로 주아를 향해 소름 끼치는 살육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연의 정보망을 통해 택시 기사로 위장해 그녀를 기다린 전 남편 첸이었습니다. 첸은 차를 거칠게 급브레이크 밟으며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린다. 아주 오랜만이야, 여보. 콧노래가 다 나오고 기분이 아주 째지시나 봐. 나 버리고 혼자 어디 그렇게 좋은 데라도 가시려나? 주아는 몸이 앞으로 쏠리며 다급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사색이 된다. 첸! 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아, 아니야, 오해야. 문 열어! 당장 문 열라고, 이 미친놈아! 버림받은 전 남편의 억눌렸던 분노는 폭발하는 화산처럼 잔혹했습니다. 첸은 반항하는 주아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인적이 완전히 끊긴 외곽의 음산한 폐공장 깊숙한 곳으로 납치했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주아의 명품 가방이 열리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엄청난 현금 다발과 브로커와 거래하기로 한 서류들을 본 첸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연의 신장을 달고 건강하게 빛나는 주아의 몸, 그녀가 팔아넘기려던 그 훔친 장기마저도 이제 첸에게는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돈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첸은 주아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머리채를 휘어잡는다. 내 것이 나를 그 지옥 구덩이에 버려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 이 몸뚱이 돈 많은 호구 피 빨아먹더니 아주 기름기가 흐르고 쓸만해졌네. 내가 밀수업자한테 팔아넘기려고 했더니 이 몸속의 신장 그거 내가 직접 빼갈라서 뽑아다가 팔아주마. 어차피 내 것도 아니잖아. 주아는 공포와 고통에 질려 바닥을 박박히며 오열한다. 제발, 제발 살려줘. 오빠,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봐. 여기 있는 돈, 내가 동훈이한테 훔친 이 돈 다 줄게. 나 진짜 살려만 줘. 불과 얼마 전까지 수연의 고통을 처참하게 짓밟고 피어났던 주아의 오만방자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이기심으로 뿌렸던 탐욕의 씨앗이 거대한 식인 괴물이 되어 입을 벌리고 자신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그 끔찍한 순간을 그녀는 가장 처절한 바닥에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주아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는 말이 어딘지 모르게 찜찜했던 동우는 오피스텔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고 텅 비어버린 금고와 박살난 서랍을 확인한 동우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어린 내연녀에게 완벽하게 배신당하고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허탈감에 휩싸여 물건을 집어던지며 길길이 날뛰던 그때 그의 핸드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동우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숨을 씩씩거리며 고함을 친다. 너 이 새끼 누구야? 주아 어디 있어? 주아 네가 데려갔어? 당장 주아 바꿔! 첸은 수화기 너머로 비릿한 금소금을 내며 낄낄거린다. 목소리 들으니 누군지 알겠네.
너한테 내내 꼬리 치고 단물 빨아먹던 내 진짜 마누라. 이주아, 지금 내 발밑에 기어다니고 있다. 이것이 내 돈이랑 금고 다 털어서 외국으로 튀려던 거. 꼬구 같은 넌 꿈에도 모르고 있었지? 자, 협상하자. 나한테 10억 내놔. 안 그러면 이것 빼갈라서 내 본처한테 훔친 그 신장이랑 장기들 남김없이 다 팔아버리고 언론에 내놓은 만행까지 싹 다 까발릴 거니까. 동훈의 머릿속이 순간 벼락을 맞은 듯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주아가 자신을 기만하고 도망치려 했다는 지독한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를 속이고 진행한 불법 장기 이식이라는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만약 주아가 저 미친놈의 손에 죽거나 경찰에 넘겨져 이 모든 사기극이 까발려지면 동훈이 평생 이룩한 사회적 지위와 재산은 끝장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코너에 몰린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가장 밑바닥의 본성을 숨겨둔 악마의 얼굴을 스스럼없이 드러냅니다. 동훈은 철저하게 자신의 안위와 명예만을 지키기 위해 인간으로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선을 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첸의 협박을 역이용하여 돈으로 그를 매수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주아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동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친다.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잘 들어! 너 그깟 10억에 만족할 놈 아니잖아! 그 여자 그냥 오늘 밤 안으로 죽여버려! 장기 떼서 팔든 바다에 던지든 세상에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면 내가 부르는 액수 2배, 아니 3배로 현찰로 쳐주마! 대신 내 이름은 절대 나오면 안 돼! 알았어? 입으로는 영원히 사랑한다며 자신의 본처 장기까지 도둑질에 바쳤던 여자를 이제는 오직 자신의 안전을 위해 서슴없이 토막내어 죽이라고 명령하는 남편. 이것이 수연이 평생을 바쳐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남자의 가장 추악하고 진실된 쌩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더러운 모의는 결코 단둘만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이 모든 급박한 상황을 자신의 핸드폰에 연결된 도청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 첸에게 돈을 건넬 때 수연이 첸의 옷깃에 미리 숨겨둔 초소형 위치 추적기와 고성능 녹음기가 완벽하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주아를 죽여달라며 살인 교사를 하는 생생한 육성이 녹음되는 순간 수연은 조용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슬픔이나 분노조차 이미 메말라버린 뼈저린 탄식만이 빈 방을 채웠습니다. 수연은 모든 미련을 체념한 듯 깊고 텅 빈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린다. 결국 당신은 당신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었구나. 내 30년의 청춘과 삶이 저런 끔찍한 악마를 위해 존재했다니.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도 안 나는군. 하지만 수연은 무너지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오랜 시간 정성껏 쳐놓은 거미줄을 거두어들일 시간이 왔습니다. 수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동훈의 살인 조사가 담긴 녹음 파일 원본과
첸이 숨어있는 폐공장에 정확한 GPS 위치 정보를 모두 묶어 경찰서 강력반에 익명으로 전송했습니다. 불법 장기 매매, 살인 교사, 특수 납치. 이것은 경찰 특공대가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폭발력이 엄청난 완벽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폐공장의 무겁고 탁한 공기는 끈적한 피비린내 나는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동훈이 약속한 어마어마한 살인 대금을 챙기기로 결심한 채는 주아를 영원히 처리하기 위해 바닥에 뒹굴던 날카롭고 녹슨 흉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주아는 살려달라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바닥을 기며 애원했습니다. 채는 흉기를 치켜들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주아의 얼굴을 짓밟는다. 억울해하지 마라. 이 잡거사. 지옥에 가면 널 이렇게 만든 그 잘난 애인 놈이나 원망해. 널 토막내서 죽이라고 나한테 돈을 보낸 건 바로 그 자식이니까 잘 가라. 주아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바닥을 긁으며 절규한다. 안 돼,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첸의 날카로운 흉기가 공기를 가르고 주아의 숨통을 끊으려는 찰나 폐공장의 정적이 깨지며 요란하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철문을 박살내고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흉기 버리고 당장 손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면 쏜다. 피바람이 불 뻔했던 현장은 순식간에 경찰에 의해 제압되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흉기를 들고 있던 채는 현행범으로 바닥에 제압되어 체포되었고 턱 밑까지 다가온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주아는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시각 오피스텔에서 첸이 주아를 처리했다는 반가운 연락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양주를 들이켜던 동훈의 집 현관문도 거칠게 부서지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동훈은 술잔을 떨어뜨리며 당황하여 말을 더듬고 뒷걸음질 친다. 무슨 일이십니까? 영장도 없이 남의 집에! 나는 선량한 시민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경찰은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며 동훈의 손목을 강하게 꺾어 수갑을 채운다. 박동훈 씨, 당신을 살인교사, 특수납치방조, 불법 장기 적출 및 매매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동훈의 덜덜 떨리는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그가 평생 아내를 기만하고 다른 이들을 짓밟으며 쌓아 올린 부와 명예, 그 견고해 보이던 모래성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이 마버리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꽁꽁 숨겨져 있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동훈은 살인교사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어 구속되었고 주아 역시 불법 장기 매매 미수 및 거액의 사기 혐의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불법 수수를 집도하며 동훈에게 뇌물을 받았던 부패한 원장과 의사들 역시 무더기로 구속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수연은 구치소의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면회실에서 죄수복을 입은 동훈을 마지막으로 마주했습니다. 동훈은 가증스럽게 달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유리벽에 얼굴을 비빈다. 여보 수연아, 수연아, 내가 미쳤었어. 잠시 악마한테 씌었었나 봐. 제발,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이 남편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만 잘 써주면 나 나가서 남은 평생 당신 발닦개로 살게. 응? 수연은 동요조차 없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불쌍한 벌레를 보듯 그를 내려다본다. 박동훈 발명 연기 그만해. 나는 이제 당신이 밉지도 원망스럽지도 화가 나지도 않아. 무가치하거든. 당신 같은 구제불능 쓰레기 때문에 내 남은 소중한 인생을 분노라는 감정으로 낭비하기엔 내 삶이 너무 아깝고 귀하니까 평생 그 안에서 썩어. 수연은 구걸하는 동훈의 모습을 눈에 담지도 않고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살려달라며 발악하고 절규하는 동훈의 목소리를 영원히 등진 채 교도소 문을 열고 걸어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가벼웠습니다. 강제로 신장 한쪽을 잃었고 자신의 전부라고 믿었던 30년의 결혼 생활마저 잃어버렸지만 수연은 비로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온전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수연은 눈부신 햇살을 향해 두 팔을 벌리며 깊게 심호흡을 한다. 내 몸의 일부를 강제로 떼어간 건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뭐 어쩌겠어. 그깟 신장 하나? 내 인생을 좀 먹던 썩어빠진 악연을 평생 도려내는 훌륭한 수술비로 넉넉하게 쳤다고 생각하지 뭐. 참 싸게 먹혔네. 때로는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내 삶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상처 난 가지를 살이 찢기는 고통을 참으며 과감하게 잘라내야만 나무가 다시 봄을 맞아 푸른 잎을 틔울 수 있듯 수연은 자신의 삶을 갉아먹으며 피를 빨던 기생충들을 자신의 손으로 완벽하게 털어냈습니다.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의 결과는 단호하고 무자비했습니다. 동훈은 살인, 교사와 특수폭행교사, 불법 의료법 위반 등의 중범죄가 병합되어 징역 15년이라는 끔찍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 감옥 안에서 그는 매일 밤 자신이 버린 주아에 대한 공포와 완벽했던 아내를 제 발로 찬 뼈저린 후회 속에서 지옥보다 못한 여생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주아 역시 실형을 피하지 못하고 수감되었고 위생이 열악한 교도소 안에서 이식받은 신장에 심각한 거부 반응과 부작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때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매일 밤 극심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구르며 서서히 말라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타인의 피눈물과 탐욕으로 훔쳐낸 생명은 결국 그들 스스로를 찌르는 가장 고통스러운 독침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탁 트인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시골 마을에 아담하고 예쁜 찻집을 열었습니다. 비록 몸은 신장이 2개일 때처럼 완벽히 예전 같지는 않고 비가 오는 날이면 가끔 수술 자국이 있는 옆구리가 욱신거리지만 바다를 바라보는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바다보다 더 깊고 잔잔한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배신과 살을 애는 분노의 터널을 제 발로 당당히 걸어 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삶에 대한 넉넉한 긍정의 웃음입니다.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향긋한 차를 마시며 수연에게 묻곤 합니다. 사장님은 험한 세상 어찌 그리 근심 하나 없이 항상 얼굴이 밝고 따뜻하세요? 그럴 때면 수연은 갓 우려낸 따뜻한 국화차를 내어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연은 찻잔을 테이블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인자한 눈빛으로 미소 짓는다. 인생을 굽이굽이 살다 보면 말이에요. 내가 평생 목숨 걸고 꽉 쥐고 있던 게 눈부신 보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여린 손바닥을 계속해서 찌르고 피내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일 때가 있더라고요. 손에서 피가 철철 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과감하게 놔버려야 진짜 내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상처는 꽤 오래 아프고 지독한 흉터는 남겠지만 그 흉터 덕분에 가짜를 걸러내고 진짜 내 삶에서 소중한 게 뭔지 알아보는 밝은 눈이 생겼거든요. 평생을 타인에게 의지하고 희생해 온 낡은 껍데기를 끊어내고 스스로 온전하게 두 발로 일어선 수연.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를 빛내주기 위한 어두운 그림자가 아닙니다. 내 몸의 일부를 도려낸 끔찍한 배신의 고통마저도 훌륭한 인생의 걸음으로 삼아 다시 눈부시게 피어난 그녀. 이것이 바로 모진 세월의 비바람이 선물한 진정한 노년의 지혜이며 원수들을 용서하지 않고도 이룰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치유이자 복수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작은 삶의 배신과 상처에 아파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바다를 닮은 수연의 잔잔한 미소가 작지만 단단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